안녕하세요.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찐중투입니다. 5월 3일 홍콩 시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중국 증시는 2일부터 4일까지 노동절 연휴 휴장입니다. 음성만 들으시면 되고 오늘은 좀 짧게 하겠습니다. 4월 29일 중국 시황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4월 29일은 중국과 홍콩 증시가 동반 급등했는데요. 그동안 낙폭이 워낙 컸던 가운데 4월 29일 시진핑 국가주석이 주재한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플랫폼 경제와 관련해 이렇게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플랫폼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플랫폼 경제에 대한 전문 정돈을 완성하고 상시화된 감독 관리를 시행하며 플랫폼 경제의 규범화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지원하는 구체 조치를 내세워야 한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직은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플랫폼 산업에 대한 정책 기조가 기존의 반독점 강화와 전문 정돈에서 점차 플랫폼의 적극적 역할 발휘와 플랫폼의 선순환적 발전 추진이라는 단계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아직은 확대 해석할 필요도 축소 해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홍콩 증시는 5월 2일 노동절 연휴 휴장 후 3일 오늘 개장했는데요. 홍콩 항생지수는 한국 시간 10시 반에 1%대 하락 출발 후 10시 45분쯤 낙폭이 2% 초반대까지 확대됐다가 다시 낙폭이 축소되면서 오전장 강보합권 전환했습니다. 항생 테크 지수는 10시 반 2%대 하락 출발 후 10시 45분쯤 4%대까지 확대됐다가 다시 낙폭이 축소되면서 오전장 0.93% 하락했습니다. 알리바바 홍콩 종목은 10시 반 6%대 하락 출발 후 10시 45분 낙폭이 9%대까지 확대됐다가 다시 낙폭이 축소되면서 오전장 1%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후장 들어 낙폭이 좀 더 축소되면서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한국 시간 14시 50분 기준 홍콩 테크 지수는 0.66% 하락 중입니다. 오늘 장 초반 알리바바를 포함한 테크주들의 낙폭이 잠깐 커졌던 것은 개장 전 현지 언론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4월 25일 항주시 국가안전국은 해외의 반중국 적대 세력과 결탁해 국가 분열과 국가 전복 선동 등 국가안전 위해 활동에 종사한 마모 씨에 대해 법에 의거해 형사 강제 조치를 취했고 현재 본 안건은 심층 조사 중에 있다. 알리바바의 본사가 항주시에 있고 회장이 마윤이라서 일각에서 그거랑 연결시켜서 과도하게 추측하는 행위가 발생해 버리는 바람에 오전장 알리바바를 포함한 홍콩 상장 중국 테크주들의 낙폭이 잠깐 커졌습니다. 직후에 언론 관계자가 관련 정부 부처에 확인한 결과 마모 씨가 아니라 마모모 씨입니다. 즉 이름이 두 글자가 아니라 세 글자라는 점이 확인됐고 마모 씨라고 입력된 기사도 다 마모모 씨라고 수정되면서 이번 해프닝은 그냥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마유는 두 글자니까. 아무리 지금 투심이 취약하다 하더라도 이런 해프닝은 좀 어이가 없다는 느낌이 드네요. 한국 시간 14시 50분 기준 알리바바 홍콩 종목은 0.2% 하락, 그 외에 샤오미, 빌리빌리 3%대 하락, 바이두, BYD 전자 2%대 하락 중입니다. 한국 시간 14시 50분 기준 홍콩 증시 중 상승 업종은 부동산, 운수 1%대, 내구재 소비, 음식료, 담배, 에너지, 유틸리티, 보험, 소프트웨어 1% 내 상승했고 반면 하락 업종은 소재 2%대, 제약, 바이오, PC 하드웨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1%대, 소매, 반도체, 미디어, 은행, 통신 서비스 등 1% 내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4월 30일에 발표한 중국 PMI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국 제조업 PMI는 3월에 49.5%에서 4월에 47.4%로 떨어졌고 자이신 제조업 PMI는 3월에 48.1%에서 4월에 46%로 떨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상해시가 3월 28일부터 본격 락다운했고 다른 지역에서도 오미크론 감염자가 산발적으로 나타나면서 방역 조치가 강화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그래서 4월은 제조, 물류 등이 둔화됐기 때문에 4월 지표가 떨어진 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영향을 비교적 크게 받았던 산업은 주로 비철, 아연, 금속 제조, 컴퓨터 통신, 전자설비, 자동차 제조 등입니다. 한편 서비스업 PMI는 3월에 46.7%에서 4월에 40%로 크게 떨어졌는데 4월 낙폭을 보면 과거 2020년 초 코로나 확산 당시와 2021년 8월 당시 상황의 중간 정도쯤 됩니다. 특히 외식, 숙박, 교통, 운송 등 업종의 정체가 컸습니다.
이렇게 4월 제조업 PMI와 서비스업 PMI의 둔화가 심한 가운데 건설업도 일정한 충격을 받았지만 낙폭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대비 상대적으로 좀 작았습니다. 건설업 상업활동지수는 3월에 58.1%에서 4월에 52.7%로 하락했지만 여전히 50 기준선 위에 있었습니다. 인프라 투자와 관련해서는 과거 중국 시황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4월 26일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앙재경위원회 회의에서 인프라 건설 전면 강화 및 현대화 인프라 체계 구축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중국의 GDP 성장률 기여도 면에서 내수 소비가 절대적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고정자산 투자인데 고정자산 투자에 제조업 투자, 부동산 투자, 인프라 투자 및 기타가 있는데 그중 인프라가 20%대 차지합니다. 내수 소비와 고정자산 투자 외에 순수출도 기여도가 크지만 내수와 투자에 비해서 기여도는 절대적으로 작습니다. 순수출 자체가 작다는 게 아니라 GDP 성장률 기여도에 있어서 내수랑 투자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순수출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입니다. 물론 수출이 취업에 대한 기여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 의지가 강한 만큼 향후 경제 지표의 개선까지는 아직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겠지만 5월부터 지표의 점진적인 개선을 기대해 보겠고 또 상해시와 북경시의 코로나 상황을 꾸준히 지켜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찐중터였습니다.